상위 20%까지는 좀 쉽다고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하 친구들은 여전히 어려웠을 거야. 일단 6모는 불이었지. 그러다 보니까 좀 심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근데 막상 9모는 또 너무 무리였지. 근데 무리였는데 하위권, 그 하위권이라기보다는 중상위권 밑에 4등급 이하 친구들은 변별이 확실했어요. 근데 최상위권 변별이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상위 변별이 아쉬우니까 전반적인 난도는 9모 수준으로 갖고 가고, 최상위 변별용으로 어려운 문제 2개 정도를 추가할 겁니다. 52에서 64점인 친구들은 문제 풀이 양이 적은 게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그래서 저는 양치기를 병행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안녕 얘들아, 노베드로 수학 주치 도용글쌤이야. 어제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 많이 했고, 그 모의고사 내용을 기반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를 해주려고 해. 일단은 사실 굉장히 쉬웠다는 게 좀 얘기가 많죠. 이투스 제종에도 한 반에 10명씩 만점자가 있다. 한 반이 아니고 전교에 10명씩 만점자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정도로 최상위권은 변별이 안 되는 수준이야. 근데 솔직히 최상위는 변별이 안 돼도 상위 20%까지는 좀 쉽다고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하 친구들은 여전히 어려웠을 거야. 왜 그러냐면 시험이 나한테는 쉽지 않았거든. 왜? 개념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서 트렌드가 어땠는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출제 트렌드는 육모랑 비슷하긴 해. 어떠냐면 어려워 보이는 척을 합니다. 어려워 보이는 척을 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글이 엄청나게 많고요. 위압적이고요. 그리고 신유형인 척을 해. 뒤에서 보여줄게. 그러다 보니까 노베일수록 어려웠던 시험으로 보여져. 잘할수록 쉬웠지. 왜냐면 생각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면은 이거 뭐 이 말이잖아 라고 생각하고 바로 넘길 수 있는데, 우리 노베 친구들 사실 그렇게 생각을 잘 하지 않죠. 그냥 형태만 봅니다. 이거 처음 보는 형태인데? 이렇게 되면서 넘겨버리니까 어려웠던 시험이었을 가능성이 꽤나 높다. 왜 그러냐면 유형이 비슷한 게 완벽히 동일한 유형이 나오진 않거든. 평가원 문제의 특성상.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웠을 수 있다. 그리고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틀릴만한 문제가 꽤 있었다. 이게 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 복잡한 계산을 필요로 했다는 거는 지난번이랑 동일합니다. 일단 14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이거 지수함수지. 지수함수인데 기울기가 3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AM, BN 이딴 식으로 있으니까 이거 뭐야? 수열이야? 수열에서 기울기가 나와? 기울기도 나오고 게다가 지수로그 함수야. 와, 개빡센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긴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지수로그 함수에서 기울기 개념을 배운 적이 있나요? 기울기 나오지 않았죠. 당연히 지수로그 함수와 도형을 연결해서 좌표 대입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계산 문제였던 거야. 어떻게 계산을 해요? 기울기가 3이라는 걸 적용을 하고, 그리고 역함수의 개념을 활용하게 되면은 기울기가 3분의 1인 걸로 바뀌어서 3k 대 k 대 루트 10k로 바뀌거든요. 이거 활용해서 여기 좌표 설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입해서 풀하라는 얘기겠지. 자, 14번 말고 21번도 계산이에요. 사실 이게 왜 계산이냐, 이거 처음 보는데 왜 그러냐면요, 일단 여러분들 부등호가 2개가 있는 걸 우린 연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연부등식을 만난 적이 몇 번이나 있어? 연부등식은 샌드위치 정리에서밖에 별로 본 적이 없죠. 근데 샌드위치 정리를 쓰기엔 또 극한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정수 조건이 있으니까 정수 조건 이거 어려운 건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얘 1차죠. 얘 2차죠. 그러면 1차랑 2차가 있다면 1차와 2차가 교점을 갖는다면 이 fx 관련한 식이 이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러면 결국 이 두 점은 같은 점이 존재한다면 그 점을 기반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요거 2개 연립하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 계산인 거야. 결국 계산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연계 트렌드 테마를 그대로 유지를 했다는 점인데, 사실 이번에 연계 체감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연계 체감이 되려면 문제가 어려워야 되고, 그 어려운 문제들 중에서 조건을 따와야 되는데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솔직히 이 수열의 합, 이 12번 요거 있지.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 an. 이게 무슨 의미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나온다는 의미인데, 심지어 an까지 등차 수열로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로 연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번 같은 경우에도 수완 삼각 함수에 그대로 조건 쪼개는 게 나와 있어요. fx는 sin x 마이너스 sin t, 그리고 sin t 마이너스 sin x,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거. 제가 사실 이거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봤었는데 구모에 나와버려서 수능에 좀 나오기 힘들게 됐죠. 그리고 14번이 지수로그 함수와 도형 관계. 이거는 지수로그 함수에서 우리가 개념을 기울기를 배우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직선과 기울기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도형입니다.
당연히 원도 연결시킬 수 있어요. 왜? 원에서는 반지름을 직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물론 이거는 여러분이 실력이 쌓이기 전에는 연계 체감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연계를 생각하지 않고 실력을 늘릴 생각을 하시는 게 맞긴 합니다. 자, 그 다음 5번째가 정확하고 꼼꼼한 개념을 요구하는 문제가 좀 있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29번이었는데 29번을 보시면 이 SM이 시그마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 무한대예요. 무한급수입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변수가 n = 1인데 얘가 변수야. 근데 SM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SM에서 SM-1을 빼려고 했던 게 보였어요. 이거를 AM이라고 놓으려고 하는 거야. 이거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야. 이거 자체는 맞죠. 만약에 M이 2 이상인 범위에서는요. 근데 요 시그마를 해결을 못해요. 지금 상태에서는. 시그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수열 AN의 합이 SM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전개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전개를 하시려면 수열의 합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데를 떠올려야 되고 반드시 망원급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 망원급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은 부분 분수로 풀 수 있겠구나. 부분 분수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보이는 거죠. 이제부터는 m분의 1 마이너스 m 플러스 m 플러스 1분의 1 요거를 하게 되면 이 식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시그마를 하신 거야. 그게 SM인 거야. 몇 항부터? 1항부터 무한항까지. 무한항까지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무한항까지란 걸 정의를 생각을 잘못하면 첫 항을 빼먹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굉장히 꼼꼼한 개념이 필요했다. 물론 어렵진 않았지만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6번째가 풀이법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이 풀이법 이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28번을 보시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개빡세요. 왜 빡세냐면 fx라고 하고 그 fx 프라임인데 여기 삼각함수가 또 곱해져 있고 그걸 gx라고 정의하는데 fx가 뭔지도 몰라.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정적분을 하래. 나 정적분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다가 여기서 문제가 이거다 보니까 이거 구간도 다르네 돌아버리겠다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개념이 정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어차피 정적분은 구간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게 구간입니다. 근데 주어져 있는 게 전부 다 0에서 1까지밖에 없는데 혼자 0에서 2지. 그럼 뭐 해야 돼? 0에서 1로 바꿔야 돼. 바꾸려면 뭘 하셔야 돼? 치환을 하셔야 돼. 그래서 당연히 x를 2t로 치환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x = 0일 때 t = 0가 되고 x = 2일 때 t =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적분 구간 자체가 0에서 1로 바뀌고요. 그리고 주어져 있는 함수들도 전부 다 t에 대해서 바뀌게 되겠지. 그 다음 어떻게 하는데? 심플해요. 주어져 있는 조건이 식 하나, 둘밖에 없어. 1번 식과 맞출 거냐, 2번 식과 맞출 거냐를 고민하면 돼. 근데 우린 2번 식은 g 인버스 x라서 gx가 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1번 식으로 바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우변으로 바꿀 방법이 있는가를 떠올려야 돼. 근데 이거 적분하면 요 형태가 그냥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부분적분하면 끝입니다. 부분적분을 하게 되면 그냥 탁 튀어나와요. 여기서부터는. 결국은 치환을 못하셔서 시작을 못한 거고 치환을 못한 이유는 정적분의 정의가 구간 부정적분이라는 걸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자, 이제 7번이 사실상 킬러인데 이 정도는 킬러 수준이 맞아. 이건 미적분 30번 문제인데 fx가 갈라지죠. k-x와 k 플러스 x로. 요렇게 쪼개진 다음에 사실 요거 두 개를 그래프로 그리면 할만했어. 이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간단해요. fx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적분한 f 라지 x를 그려보면은 이거 둘 간의 관계를 따지라는 게 이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그래프로 그려본 다음에 이 부정적분을 그렸다면 이해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요. 결국 우리가 묻는 거는 이 값이에요. 이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고 gk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k = 4분의 1일 때와 k = 2분의 3일 때의 f0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말을 이해해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K가 4분의 1, K가 2분의 3일 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정의역이 X가 양수일 때와 X가 음수일 때 기준으로 쪼개져 있지. 이거 기준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되는 게 뭐며 안 되는 게 뭐인지 최대 최소가 언제 되는지를 찾아보라는 의미겠지. 결국 그게 케이스인 거죠. 물론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97%의 학생들은 안 풀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 3% 학생들이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들을 좀 밟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항 번호 여전히 무의미했습니다. 솔직히 15번이 15번 문제인가요? 어삼시사에서 나오는 수준의 문제죠. 그냥 미분하면 끝나는 문제였잖아. 그러니까 문항 번호에 쫄 필요가 없는데 이번에도 역시 문항 번호에 쫄아서 문제를 푼 친구들이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개박살 났죠. 왜? 풀 수 있는 문제들 못 풀고 못 푸는 문제 도전하다 틀리고 그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1번부터 차근차근 다 푸시는 게 맞다고 보고 4점짜리도 좀 쉬울 수 있다. 3점짜리도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자들은 뭐 1번에서 8번 그리고 16번에서 18번 23번에서 27번 풀고 나서 이제 4점을 스타트해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거 별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게 되면 3점과 4점의 벽이 너무 굳건해져요. 그래서 4점에 완전히 개쫄아요. 그래서 다 틀립니다. 다 틀리면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2번 모의고사 구모에서 조금 주목할 문제를 제가 갖고 왔는데 이 13번 노베 친구들은 13번을 좀 보세요. 왜 노베 친구들은 13번을 보시는 게 좋냐면 이거 완전히 치와와야. 치와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보기엔 개무서워. 솔직히 나도 보기엔 개무서웠거든. 근데 막상 문제를 읽어보면 개 쉬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13번 문제에 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식이 비슷하면요. 무조건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건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이건 이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네를 생각한다면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사실 13번 문제 그냥 길기만 했잖아. 근데 노베들은 글을 안 읽어요. 글을 읽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베였으면 13번 문제 정확하게 좀 공부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상위권도 아니야 중상위권 수준만 됐을 때도 21번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연부등식의 형태를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을 테니까. 이 연부등식 조건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 연부등식에서 그리고 왼쪽에 1차 오른쪽에 2차가 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프로만 따져봤어도 사실 바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거든. 그러면 교점을 기준으로 이 fx가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교점이 뭔데? 라고 생각을 넘길 수 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1번은 조금 풀 수 있으셔야 됐다. 그리고 30번은 케이스 챌린지인데 극상위권 상위 4% 이상 집중하셨으면 좋을 법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러스 알파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험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수의 명제적 정의가 무조건 시험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어. 명제적 정의라는 거는 짝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또는 3의 배수 빼기 1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8로 나눠서 뭐 나머지가 3인 경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어려워지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뿐만 아니라 수열에서 부정방정식 관련 개념이 나오면 항상 식이 하나 부족합니다. 그럴 때 이 명제적 정의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는 약수와 배수 관계가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식이 2개 이상 등장하면은 무조건 두 식 간의 관계를 좀 따져줘라. 알겠죠? 무조건 영향이 있으니까. 서로 상관관계가 무조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번 수능은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이냐. 역시나 신유형 인척하는 문제, 어려운 척하는 문제, 계산이 많은 문제는 무조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챌린지를 유도하기도 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정확히는 몰라요. 육모와 구모 사이 어딘가 정도로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육모는 불이었지. 그러다 보니까 좀 심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근데 막상 구모는 또 너무 무리였지. 근데 무리였는데 하위권, 그 하위권이라기보다는 중상위권 밑에 4등급 이하 친구들은 변별이 확실했어요. 근데 최상위권 변별이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상위 변별이 아쉬우니까 전반적인 난도는 구모 수준으로 갖고 가고, 최상위 변별용으로 어려운 문제 2개 정도를 추가할 겁니다. 예를 들면 15번 문제, 정적분 함수 원래는 어렵잖아. 그 어려운 문제를 너무너무 쉽게 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난도가 내려간 거예요. 그 문제를 어렵게 내면 변별력 나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하나나 그리고 21번 하나, 이렇게 총 2개 정도를 어렵게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일단 92점 받은 친구, 솔직히 나 96점이라고 하고 싶은데 실수로 92점 받았을 수도 있잖아. 이런 친구들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준비를 하셔야 돼. 왜 실모를 하느냐? 실수 대비를 하셔야 되고, 고난도 문항 같은 경우에는 시간 소비가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투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쉬운 문제 빨리빨리 해결해버리고 초고난도 문항에서 시간 투자를 해서 그 문제를 과연 몇 개나 풀어낼 수 있느냐가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기준이 될 테니까 실모를 통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80점에서 92점 받은 친구들, 이 점수대 친구들이 이유가 가장 다양해요. 틀린 이유가 진짜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이거를 핑계형으로 되는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오늘 컨디션 좀 안 좋아서, 또는 선생님 저 조건을 좀 잘못 봐서요, 또는 선생님 저 계산 실수를 했어요. 야, 그거 싸그리 다 문제인 거야. 그거를 명확하게 메타인지를 하셔야 돼요. 2번 이상 실수라면 그냥 실력입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뭐 때문에 못했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수능에 또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본인에 대한 메타인지를 하세요. 그냥 쉽게 말하면
본인에 대한 오답을 하시란 얘기예요. 문제 오답을 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 대한 오답을 좀 하라고.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은 또 똑같은 실수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표본 늘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점수가 들쭉날쭉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데, 표본이 적으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표본 평균을 일정하게 만들려면, 그러니까 평균값이 일정하게 만들려면 표본을 엄청나게 많이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가급적 실모를 조금 해주시는 게 좋긴 해요. 왜 그러냐, 실모를 하다 보면 뭐가 문제인지 드러납니다. 저는 심하게는 5등급인 친구들도 3주 전부터 실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모를 좀 하면서 시간이 많음을 인지하고 푸는 연습, 그리고 시간 관리를 하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 해놓고 마무리를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았다, 그러면 끝까지 다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끝까지 다 푸는 거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뮬레이팅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먼저 시뮬레이팅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풀이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라고. 그냥 풀면서 되는 대로 가지 말고 풀이가 어떻게 될지 먼저 생각해보고 들어가라고. 이거 이렇게 해결되겠네, 저렇게 해결되겠네, 이게 필요하겠네, 저게 필요하겠네, 이렇게 해결돼서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 생각하고 들어가라고. 그래야 끝까지 푸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하다가 아씨 아닌가 이렇게 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 못 풀게 되니까 무조건 먼저 시뮬레이팅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알겠죠? 그리고 문제 풀 때 개념 정의 꼼꼼히 따지세요. 이번 미적분 28번 인테그랄 0에서 1과 인테그랄 0에서 2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당연히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게 맞았다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21번도 연부등식인 경우에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여기 1차 여기 2차 있는데, 그리고 샌드위치 정리라면 이 샌드위치 정리의 의의가 무엇이었나, 오른쪽과 왼쪽의 값이 정확하게 같아 버리니까, 너무너무 비슷해 버리니까 가운데 거 몰라도 비슷하겠지가 샌드위치 정리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려면 비슷한 개념을 갖고 와야 돼. 결국은 개념과 정의를 연결시키지 못하면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이 점수일 수 있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커리어 하이일 겁니다. 본인에 대한 오답을 좀 제발 해주시라. 알겠죠? 자, 그리고 64점에서 80점 이런 친구들은 일단 쫄아서 손 못 댄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13번 15번도 솔직히 15번 너무너무 쉬웠는데 쫄아서 안 건드린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4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쫄아서 못 푼 겁니다. 선생님 저 쫀 게 아니라 풀다가 중도에 포기했는데요. 이거 집중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뮬레이팅을 안 한 건데, 풀이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이 풀이법을 익힌다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던 시뮬레이팅을 하라는 것 외에 플러스 알파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 생각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거 하지 말고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막히면 무조건 개념 떠올려. 막히잖아, 개념 떠올려. 무슨 개념이었지? 이거 무슨 개념으로 연결해서 풀 수 있었더라? 예를 들면 21번 그리고 14번 요거 두 문제 다 개념만 떠올렸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개념에서 출발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 이거는 당연히 하셔야겠고, 문제를 봤을 때 쫄지 않아야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자, 이제부터 좀 지옥이 시작되는데, 52에서 64점인 친구들은 문제 풀이 양이 적은 게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그래서 저는 양치기를 병행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솔직히 제가 양치기 하라는 얘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양치기 좀 해야 됩니다. 왜? 문풀 양이 적어서 그런 거거든. 일단 개념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요. 개념 한 70% 정도는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양치기를 해서 좀 이거 끌어올리시고 문제에 적용되는 적용력을 조금 향상시키면 이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낼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요거를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셔야 되느냐, 쎄는 안 돼. 너무 쉬워. 유형화 해버리게 돼. 그러지 말고 어삼시사 수준, 인문 엔제 수준에 적용하세요. 그러면은 생각 없이 문제 절대 못 풀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도저히 안 풀리면은 당연히 개념을 다시 보고 이 개념 때문에 안 된 건가? 다시 적용해서 풀어보란 얘기지.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52점이야. 솔직히 제가 여기는 좀 얼탱이가 없는 친구들이에요. 왜 얼탱이 없냐? 공부를 늦게 했는데, 공부 늦게 한 건 어쩔 수 없고요. 공부 1년 내내 했는데 52점 이하다. 그러면요, 솔직해지자. 공부 안 한 거잖아. 과거의 나를 돌아보세요. 야구방망이 갖고 와야 돼. 뚜까 패버려야 돼요. 전략을 72점을 목표로 잡고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72점을 목표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느냐? 개념학습 금지야. 왜? 너네 개념 공부 지금까지 내가 하라고 했는데 뭐 했니? 안 했잖아. 개념 공부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 점수가 나온 거예요. 뭐 하셔야 된다? 닥치고 양치기를 한다. 선생님 전 개념 공부 계속 했는데, 개념 공부를 글을 읽으면서 이해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하지 않고 그냥 모양만 보고 네모 치고 지루하니까 넘어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문제 푸는 게 편하니까요. 솔직히 개념 공부 정확히 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집중력도 많이 필요로 하고 인내심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개념 공부 하지 마세요. 소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양치기를 시작하세요.
어떻게? 센을 푸세요. 센을 어떻게 하시냐? 수원, 수투, 확통. 뭐 보편적으로 이 점수 밑에만 확통이라고 볼게요. 이거를 한 달 내로 끝내셔야 돼. 그러니까 1주에서 2주 정도를 시간을 드릴 건데 이 시간 내로 양치기를 다 조지셔야 됩니다. 선생님, 문제가 너무 많은데요. 알고 있어요. 회 후에 보루로 72점을 받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잠을 줄이셔야 돼.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잠 줄이는 얘기도 싫어하고 양치기 하라는 얘기도 싫어하는데 내가 왜 이딴 얘기를 하겠어? 너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냈는지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양치기 시작하고 잠 줄이세요. 하루 15시간 이상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깨어있는 시간 제발 다 공부하세요. 제가 정말 극혐하는 건데 어쩔 수 없지. 잔소리인데요.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재수할지 말지. 이 점수가 나오면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재수는 어디서 하지? 그리고 10월 달에 뭐 하고 11월 달에 뭐 하고 공부는 안 하고 이 생각만 합니다. 이런 생각할 친구들은 그냥 별도로 고민하는 시간을 30분 정도 잡아놓으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고민을 하시고 다른 시간에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하루에 30분 정도 고민하게 해드릴 테니까 이 시간 제외하면 그냥 진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주눅 들지 마세요. 망했다고 수능도 망한다는 거 아니야. 구망수잘 많잖아. 구망수잘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저는 구잘 수망이긴 해요. 그리고 건방 떨지 마세요. 구잘 수망도 있습니다. 제가 구모가 커리어 하이거든요. 건방 안 떨었으면 수능이 커리어 하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호들갑 떨지 마세요. 그냥 SNS 제발 하지 마. 친구 하지 마. 다 하지 마. 이것저것 다 하지 말고 그냥 공부만 하세요. 앞만 보고 가라고. 그럼 결과가 나온다고.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받아들이고 면밀히 분석하고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수능이 여러분의 커리어 하이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내년에도 저 만나는 일은 없어야 될 거잖아. 알겠지? 그러면 너희들의 완치를 빈다.